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서무의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육하는 영상의 자료와 무료 추천 종목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시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AP 공식 유튜브라고 보이시나요? 이 밑에 이제 주식 강의 영상이 있고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와 아니면은 다른 팀장님들이 올려놓은 그런 강의 보충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아직까지 교육 내용을 따로 올리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추후에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올려드린 교육에 대한 자료를 이제 추가적으로 업로드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세훈 전략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실 수 있게 교육 자료를 올려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추천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라이브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이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그 12월 8일, 12월 8일의 무료 추천 종목을 그냥 가볍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시, 보통 이제 소장님께서 7시 52분, 7시 30분 정도에 출근을 하시고 이제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뭐 미증시에 대한 설명, 부터 이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이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9시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한국 프렌즈, 현재가 2,43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500원, 손절가 2,32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도 리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서무의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시장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거래와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능에 있어서 추세선 복사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차트에 있어서 추세선의 작도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봤고요. 이후에 조금 중급 과정으로 가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추세선 복사 기능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기능이 상당히 저는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웅문에서 뭐 다른 증권 거래소에서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추세선 복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차트 툴바에서 보시면 설정에 보시면은 이제 분석 도구, 분석 도구에서 여기 추세선 복사라고 있죠. 이거를 이제 집어넣고 사용하면, 적용을 해서 사용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추세선 복사 기능이 딱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차트에 있어서 이제 작도법은 뭐 지지와 저항을 체크하는 뭐 수평, 수평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이제 지지와 저항을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작도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런 작도를 상당히 잘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캔들의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해서 그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추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잘 버무려서 사용하는 편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추세선을 응용해서 이제 평행 채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이제 채널을 활용한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에 대한 예측, 그리고 분석을 미리 해놓는 비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데 있어서 어디쯤에서 이제 주가가 멈출 것인지, 반대로는 주가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폭락하는 데 있어서 흐름에 있어서 어디쯤에서 반전이 될 것인지, 그 반전이 되어서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바뀔 것인지 알아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 차트를 통해서 이제 부강약품의 이제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그걸 일봉에서도 활용하셔도 되고 분봉에서도 활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월봉 정도를 활용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추세선 어떻게 그린다고 했죠? 네, 저점,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다. 이거 혹시 확인되셨나요? 네, 뭐 따라오는데 불편한 건 없죠? 이게 이제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하는 게 추세선이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의 저점과 그 다음에 2012년도의 저점을 연결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추세선의 하단 구간, 지지선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복사를 해봅시다. 자,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전의 고가, 여기 이 고가에 한번 붙여 놔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붙여 놓을 수 있죠. 현재 그러면은 여기 최근 2020년도 뭐 6월달, 7월달, 뭐 8월달 왜 저항을 받았는지 체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뭐 이제 장기적으로 들고 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데 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데 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데 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이런 데가 돌파하기 직전까지는 저항으로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제 청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나중에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되면 지지받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는데,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항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에 있어서 우리가 거래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 볼게요. 제가 그래서 LNF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이 상승 말고 이 하락 추세에 있어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통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일 때는 어떻게 그린다 그랬죠? 위에 꼭지점, 여기를 이제 아래로 이렇게 그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래로 그렸죠. 자, 여기에 한 번 있었고,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한 번 있었고, 여기 이 근처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있었고, 이거를 추세선 복사 기능을 활용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우리는 이런 구간들은 저항을 받고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를 세 차례, 네 차례 받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하단 구간이 여기서는 우리가 뚜렷하지 않잖아요. 흐름이 있어서 뭐 여기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좀 추세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참여하는 구간은 이때부터 참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부터 참여를 해보고 보통 이제 손절은 이 구간이 이탈이 음봉으로 발생이 돼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손절로 해볼 수는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이런 구간들은 좀 심리적으로 잘 지켜주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죠. 아니면은 내가 이런 하락 추세를 벗어난 다음에 이후에 주가가 이 추세적인 부분들의 돌파가 나오고 지지받는 흐름을 관찰했을 때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말 괜찮은 수익이 기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을 때랑 이제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추세선 복사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추세선 복사 기능이 상당히 유용하죠. 제가 최근에 뭐 HLB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추세선이랑 추세선 복사 기능을 활용했잖아요. 그런 분석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근데 이게 다 뭐 분봉이나 아니면은 일봉이나 다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활용을 잘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석 능력도 좀 더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그런 데 있어서 좀 거래 기회를 좀 유리한 구간, 확률적으로 좀 유리한 구간에서 우리는 해볼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이런 구간에서 잡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 가면은 청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아니면은 이전에 매물대적인 요인들도 있으니까 이런 구간들까지는 한번 들고 갔다가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내려오게 되면은 또 말이 쉽죠. 말이 쉽지만 그래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추세선이랑 추세선 복사 기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 투자하십시오.